자가진피가 무엇이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가진피는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는 누구나 피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엉덩이에 있는 피부를 제가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피부를 채취하자마자 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좀 접는다든가 해서 모양을 실리콘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진피라고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리콘처럼 똑같이 피부 밑에 넣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코가 높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그러면 뭐가 틀리느냐?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처럼 문제가 많고 안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가진피처럼 좋은 재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가진피가 좋은 재료일까요? 자가진피는 말 그대로 자기 몸에 있는 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코피부 밑에 이제 뭔가 넣는 수술을 하는 건데 코피부 밑에 자기 몸에 같은 자가진피를 넣어주면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같은 피부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각하면 이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식이라는 말은 이 안에 자가진피가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자가진피를 살리려고 코에서 핏줄이 연결이 되면서 들어온 자가진피가 살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100% 다 사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완전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산 상태를 생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착이 되게 되면은 자기 코피부 밑에 엉덩이 피부가 살아갖고 붙어서 그냥 하나의 코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얇은 코피부였는데 여기에 자가진피가 들어감으로써 두툼한 코피부, 즉 피부의 두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피부의 두께가 두꺼워졌으니까 코는 그만큼 높아지고 변해지는데 자기 피부니까 실리콘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실리콘은 자기 살이 아니고 딱딱하니까 피부를 뚫고 나왔지만 그냥 안에 들어가서 진피는 자기 살이 됐기 때문에 자기 살이 뚫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작용도 훨씬 적고 또 자기 그냥 피부가 되니까 밖에서 볼 때 티가 나거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피부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적고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자가진피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완벽한 수술은 없죠. 만일에 완벽한 수술이 있다면 그 외의 수술들은 모두 없어지고 한 수술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리콘이 남아있는 이유는 어쨌든 자가진피도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진피의 단점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엉덩이에서 피부를 떼고 피부를 엉덩이에서 떼고 나면은 그만큼 피부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다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피부는 이렇게 잘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피부를 당겨서 가운데서 그냥 꿰매주면 그 자라나는 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꿰매면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 대신 꿰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흉이 생기느냐? 우리 뒤에서 보면 이렇게 엉덩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쪽 엉덩이 안쪽 부분에서 길게 직선의 흉이 남게 됩니다. 길이가 딱 이 정도 됩니다. 자기 코 길이보다 조금 길죠. 실제 길이로 재보면 한 10cm 정도, 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cm 정도 되는 그러한 흉이 엉덩이하고 엉덩이 사이 안쪽 한쪽에서 길게 위아래로 선으로 남게 됩니다. 그 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뻘겋게 막 보이거나 또는 울퉁불퉁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보기 흉한 흉은 아니고 그냥 평평하게 약간 굵은 주름 같은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의 그러한 흉이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안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하고 엉덩이 사이 안쪽에 생기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거나 우리가 속옷을 입으면 겉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옷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엉덩이 모양에 따라서 많이 가려지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노출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실밥을 다 뽑은 후에 다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실리콘은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죠. 근데 진피는 이식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서 100만큼 띄어서 코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코의 높이가 100만큼 높아지겠죠. 근데 집어넣자마자 바로 사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착될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생착된 다음에 코를 봤더니 처음에는 100만큼 높아져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생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70%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수술하자마자 100만큼 높았던 코가 나중에 다 낳고 난 다음에 비교해 봤더니 그거보다는 분명히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넣을 때 100을 처음에 넣어버리면 70밖에 안 남으니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피부가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처음에 수술할 때 진피를 코에다가 최대한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0% 정도에서 150% 정도 이렇게 많이 넣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일단 처음에 많이 무리하게 들어가니까 처음에 볼 때 모양이 실리콘에 비해서 굉장히 미간 부분이 높고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행히 6개월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높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부기가 빠지기 때문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볼만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게 이제 완전 6개월이 지나서 70%가 생착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없어질 텐데 10년, 20년 지나면 하나도 남지 않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착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서 자기 살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생착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흡수되거나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 이제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간 이식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똑같은 지금 저희가 하는 진피 이식이랑 똑같은 이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 이식이 성공해서 간이 거기서 살아서 자기 간이 된 다음에는 그런 분들이 뭐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이식됐던 간이 없어져서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이 없듯이 똑같이 진피도 일단 생착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흡수되거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흡수가 되면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평균 70%가 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평균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개인마다 흡수되는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좀 덜 되시는 분들은 다행히 거의 80% 정도 남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적기는 하지만 30-40%까지 흡수가 많이 되고 30-40% 정도밖에 남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게 됩니다. 30-40%가 남는다는 얘기는 처음 넣은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 넣은 거에 3분의 1이 남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하시던 분들도 나중 결과를 보고는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피는 미리 수술 결과를 제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 원하는 높이를 처음부터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해주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0%가 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한 것보다는 분명히 높아지고 효과가 있는데 완전히 없어져서 수술 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30% 정도 남는 분들이 전체 수술 환자 5%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정말 높이가 중요하다. 일단 뭐 해보고 나중에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겨서 재수술을 진피로 하더라도 일단 나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가진피를 권해드리지 않고 실리콘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정확히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진피가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다가 또 마지막 보너스로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술이 다 끝나서 6개월, 1년 지나서 모양이 완전히 나왔을 때 그 모양에 대부분은 만족하지만 거기에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를 조금 고치는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교정 수술이 진피가 실리콘 수술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은 일단 한번 코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높다든가 너무 낮다든가 그래서 고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여기다가 실리콘을 밖에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실리콘만 살짝 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빼고 다시 집어넣는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재수술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수술은 1차 수술에 비해서 훨씬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아프고 또 수술비도 훨씬 비싸게 됩니다. 그런데 자가진피는 이런 실리콘하고 달리 완전 재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간단하게 주사로 우리가 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진피 자체가 들어가서 자기 코 피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메꾸고 싶다거나 전체적으로 조금 높이고 싶다 그러면 자기 들어간 진피에다가 살을 보충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 살이기 때문에 살만 보충해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누구나 지방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은 주사기로 뽑아서 주사기로 직접 자기 코 진피에다 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주사로 자기 몸에 있는 지방을 채취해서 자기 들어간 진피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쏴주면 그 부분이 보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교정이 가능합니다.